네, ARM이 끌어올린 반도체주. 끌어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끌어올라가고 있나요, 오늘? 반도체주는 근데 지금 이슈 자체가 HBM 이슈와 그다음에 네. 어제 들어왔던 수급, 어제 상승 이런 걸로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대형주가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ARM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다. 반도체 상승은요. 어저께 뉴스 하나가 좀 기인한 부분이 있죠. 어떤 뉴스였죠? 삼성전자가 감산을 멈추고 오, 맞아요. 증산으로 맞아요. 돌아선다. 다시 한번. 네. 그게 배경이 이제 뭘까요? 알파경제발 뉴스라서. 네. 본인이 직접 쓰셨나요? 제가 쓴 건 아니고 네네. 저는 데스킹만 했고요. 아, 정말요? 그다음에 뭐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그 기사에 대한 응답은 네. 사실이 아니니까 뭐 내려라가 아니고 대외비라 말씀드릴 수 없다. 오,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았네요. 대외비라 말씀드릴 수 없고 IR에서 모든 걸 확정하겠다라는 것이 공식 답변입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감산을 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도 올리게 하고 뭐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산하다가 보니까 주문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것 같아. 우리 이거 감산 이제 그만해야겠어. 업황이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서나 이런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될 건 일단 기사의 내용도 그 1G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4나노 정도의 D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증산한다는 거고 네. 그 어디 쓰이는 거냐? 모바일에 쓰이는 겁니다. 모바일에 쓰이는 거에 갑자기 감산을 멈추는 이유가 뭘까? 네. 중국 쪽에서 뭔가 물량이 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다올투자증권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어제 그 뉴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던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 업계가 감산 일변도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제는 그걸 접고 다시 이제 증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상화로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 빠지고 눌렸던 게 그들의 감산과 투자 감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자리로 돌려만 놔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그 주가 반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ARM이 견인한 게 아니고 네. 그런 뉴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뭐 D램의 가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맨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반도체 흐름은 그 재고와 출하에 대해서 그 흐름이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재고 출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그런데 이전 대비해서는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고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재고 출하가 계속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연속적인 현상들이 보여지다가 최근에 감소 증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으로 판단되고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로 많이 보고 있지만 하반기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재고 출하 이 부분이 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 재고와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을 그동안에는 약간 눈치를 보며 혹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전체 시장에 뭔가 훈풍을 좀 불어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뉴스가 좀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우리 업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 추가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다우투자증권의 얘기처럼 이게 정말 4분기를 확정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전체에 대한 거냐, 아니면 특정 제품에 대한 거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네네. 그래서 뭐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여전히 뭐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한 뭐 좋은 뉴스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나왔던데. 네. 과연 그게 4분기에 진짜로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론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종목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분할 매수를 지금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산업 분석하고 주가 분석할 때 전후방 산업에 대한 주가를 비교합니다. 네. 반도체가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가 후방 산업이죠. 네, 네. 최근에 소재주의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수요 보려면 우리가 중국 쪽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 인하도 단행을 해서 중국의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손석우 교수님 네. 어떨까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최근에 1년에 뭐 LPR 금리도 인하를 했었고 연속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서 모든 가용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역시 지준율 인하 역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턱을 낮췄다는 측면에서 역시 경기를 살려보겠다,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또 눈여겨볼 게 1, 2선급 대도시들에 대한 주택 매입 규제도 완화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확인된 거고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아마도 예상이지만 4분기에도 추가적인 지준율이나 뭐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중국의 하반기 경기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고수는 전방 산업이 좀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방 산업의 성장 기대해보자. 그리고 김종효 고수, 암 관련한 종목들은 좀 기대를 낮춰야 한다. 반대로 다른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테이버 고수는 삼성전자 말고는 암 관련해서는 영향이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